쿨리는 얼마 전 학교 앞 무인 편의점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어. 쿨리 또래의 초등학생 3명이 몇 번이나 가게에 와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훔쳐갔는데 가게 주인이 그때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해서 가게에 붙여둔 거야. 쿨리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가게에 온 어른 2분이 사진을 보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 소년이라 그냥 봐주니까 저런 짓을 몇 번이나 저지르지. 쯧쯧.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쿨리는 궁금해졌어. 정말 촉법소년이면 잘못을 저질러도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는 걸까? 뉴스쿨 TV. 쌤, 촉법소년은 잘못해도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잡혀가지도 않고 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잘못을 하든 봐주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맞지만 혼이 나지도 않는다든지 무조건 봐준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말이 나온 김에 촉법소년은 어떤 법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우선 쿨리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를 알고 있니? 그건 취재에서 알고 있어요. 촉법소년은 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이고 범죄소년은 14살부터 18살까지, 맞지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보통 우리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지. 그런데 형법에서는 만 14살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구분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과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소년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분이나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범죄소년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서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반면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 이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아. 대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법원에 소년부라는 곳으로 사건을 넘기지. 소년부요? 처음 들어봐요. 소년부는 일반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곳이야. 이 과정을 심리라고 부르지. 촉법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면 무조건 소년부로 넘어가서 심리를 거치게 돼. 모든 사건이 다요? 그럼 심리라는 걸 할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일반 재판은 죄가 있다, 없다를 가리는 거지만 심리는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판사님이 살펴보는 절차야. 그래서 촉법소년 사건은 죄의 유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년부 판사는 그 아이의 가정 환경, 학교 생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호 처분이라는 걸 결정해. 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이라고 부르네요. 말 그대로 촉법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니까. 소년부의 목표는 그 아이 한 명을 벌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변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처분이 아이한테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도 내려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는 처분도 있고 판사님이 보호자에게 부모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데는 가정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만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봐준다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는 물론 주변 환경까지 챙겨본다는 거네요. 정확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봐준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한 거야.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도 살펴볼까? 가벼운 순서대로 예를 들면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를 하게 하거나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거나 심하면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있어. 소년원이요? 그거 감옥 아니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소년원은 감옥이 아니야. 감옥은 형벌을 받는 곳이지만 소년원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설이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전과가 남지만 소년원에 다녀온 것은 전과로 남지 않아. 그럼 정말 아무 기록도 안 남는다는 소문이 맞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야.
자세히 짚어보자.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남는 전과는 안 남아. 그건 확실해.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 그리고 소년부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그 기록은 어디에 남아요? 학교나 회사에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기록은 경찰과 검찰만 볼 수 있는 별도의 자료로 보관되고 학교 생활기록부나 회사 인사기록 같은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할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 다만 이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결정에 따라 달라. 만약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그 기록은 3년 뒤에 지워져. 그런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실제로 받으면 그 기록을 지우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더 오래 남을 수 있어. 하지만 요즘은 보호 처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요. 촉법소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쿨리 말대로 법이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소홀히 한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마땅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미성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함께 보호할 방안을 논의 중인 거야. 실제로 쿨리가 취재했던 것처럼 정부도 지금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잖아. 어떤 사람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강력 범죄의 경우 촉법 소년이라도 처벌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반면 제도 자체를 손질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더 잘 교육하고 보호해서 사회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쿨리는 어느 쪽 입장이 더 일리 있는 것 같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맞는 말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쿨리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을 거야. 쿨리도 이참에 어떤 입장이 더 일리가 있는지 차분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어. 화면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 어제 본 뉴스도 교실로 들어오네.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해. 함께 걸어가며 지혜를 쌓아볼까. 뉴스와 교과서가 하나로 만나는 곳. 뉴스쿨 TV에서 꿈을 키워가요. 쿨리의 호기심 뉴스의 매지혜로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어렵게만 느껴진 세상의 이야기도 친절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져. 틀린 답은 없어. 질문이 중요해. 함께 나누면 지식은 커지니까. 뉴스쿨 뉴스쿨 오늘도 즐거운 배움이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